그는 절대군주의 황혼기에 프랑스를 다스리던 왕이었다. 루이 16세. 두와 사치,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왕관으로 기억되는 인물. 그러나 프랑스 혁명이 폭발했을 때 그는 왕자와 머리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잃은 것은 훨씬 더 거대한 것이었다. 금 250톤, 다이아몬드 목걸이, 귀족들의 재산, 상상조차 어려운 보물. 오늘 밤 우리는 루이 16세의 잃어버린 보물을 추적한다. 궁전에서 비밀 탈출로, 가라앉은 배에서 실패한 인양 시도까지 세기를 넘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따라간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보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왕을 이해해야 한다. 루이 16세는 1774년 즉위했다. 조부 루이 15세와 달리 그는 내성적이고 서툴며 심지어 어색한 청년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궁정 중 하나를 물려받았다. 베르사유는 황금으로 덮인 궁전이었고 연회와 오페라, 가면 무도회가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썩어가는 재정이 있었다.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 등 값비싼 전쟁은 국고를 바닥내고 있었다. 세금은 가난한 백성에게만 가혹하게 부과되었고 귀족과 성직자는 연쇄 특권을 누렸다. 1780년대 말 프랑스는 기근에 허덕였고 파리는 빵폭동으로 흔들렸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갔다. 그럼에도 왕가는 보물을 지켰다. 보르봉 왕조가 수세기에 걸쳐 모은 부는 어마어마했다. 금 250만 킬로그램, 금 150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화폐 50만 프랑, 그리고 혁명을 두려워한 5명의 수도 원장과 30명의 귀족이 맡긴 막대한 재산.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권 그 자체였다. 그러나 루이 16세는 곧 모든 것을 잃게 된다. 1789년 혁명은 폭발했다.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고 국왕은 절대 권력을 빼앗겼다. 1791년 루이와 가족은 파리에서 탈출하려 했다. 이것이 유명한 바레느로의 탈출이다. 그는 변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도망쳤지만 결국 들통나 체포되었다. 이 굴욕은 왕과 국민 사이의 마지막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때부터 루이는 사실상 포로였다. 혁명 세력은 왕관뿐 아니라 그의 재산에도 눈을 돌렸다. 세계의 미해결 미스터리에 따르면 왕은 몰락 직전 막대한 보물을 몰래 옮겼다. 충직한 사절과 귀족들이 파리에서 금은 보화를 싣고 탈출했다. 루이 16세의 보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처음 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다. 정말로 왕이 금 25만 킬로그램을 몰래 옮길 수 있었을까? 배 한 척에 이 엄청난 재산을 실을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은 양쪽으로 갈라졌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보르봉 왕가는 수세기에 걸쳐 황금을 축적해왔고 공포에 떨던 수도원장들과 귀족들이 맡긴 막대한 재산이 더해졌으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양이라는 것이다. 1789에서 1790년의 혼란기,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파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귀족들이 국외로 도망치던 시기, 그 절박함 속에서 왕이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장이 심했다고 본다. 250톤이라는 규모는 상상 초월이다. 당시의 배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단순한 금괴와 은화, 다이아몬드 일부가 시간이 흐르며 전설 속에서 불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의 미해결 미스터리는 단언한다. 그 보물은 실제로 존재했고 실제로 사라졌다. 지에르보프 강에서 타이카이 마케가 침몰한 사건은 미스터리의 중심이다. 당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혁명기의 공식 문서에도 언급이 드물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은 후대 연대기와 보물 사냥꾼들의 전승에서 비롯된다. 한 버전은 단순한 폭풍이라 말한다.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혀 보물이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론은 타계 공작을 제기한다. 혁명군이 보물 수송 소문을 듣고 배를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영국 요원들이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보물을 프랑스로부터 빼앗아 자국 왕실로 가져가려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아예 배가 가라앉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침몰 이야기는 위장에 불과하고 사실은 은밀히 런던이나 다른 비밀 금고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은 보물이 강바닥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전설은 보물이 스위스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었다고 전한다. 스위스는 혁명기의 귀족 재산의 은신처였다. 또 다른 소문은 보물이 런던으로 옮겨졌다고 말한다. 왕당파 망명객들이 임시로 보관했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설은 일부 보물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혁명을 피해 망명한 귀족들이 신대륙의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금괴를 가져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어떤 금고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도원도 은행도 누구도 보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세기에 접어들며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소나 장비, 잠수 헬멧, 증기동력 인양기계가 등장하면서 오래된 미스터리에 다시 불이 붙었다. 타이카이 마케호의 보물을 찾겠다는 집착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신문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실었다. 왕의 황금, 강바닥에 잠들다. 보르봉 왕가의 재산, 강 아래 손 닿는 곳에 있다. 모험가와 전문 인양업자들이 바르지방에 몰려들었다. 각 탐험은 부를 약속했지만 끝은 늘 허망했다. 그러나 금 250톤의 유혹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1930년대 프랑스의 한 사업가 집단은 조잡한 소나로 침몰선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잠수부들이 목재 조각, 쇠못, 심지어 상자 같은 것을 만졌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인양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장비가 고장나고 폭풍이 닥치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일각에서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면서 투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1930년대 탐사는 결국 스캔들로 끝났고 강은 다시 조용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 독일은 유럽 전역의 보물을 샅샅이 뒤졌다. 전설에 따르면 바르강의 보물 이야기도 히틀러의 귀에 들어갔고 독일군 장교들이 다이버를 보냈다고 한다. 정확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점령기 동안 강 주변에서 정체 모를 군사활동이 있었다는 주민 증언이 남아있다. 사실인지 단순한 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나치가 보르봉의 황금을 노렸다는 이야기 자체가 미스터리의 또 다른 그림자를 드리웠다. 1950에서 60년대 또다시 보물 탐사가 붐을 일으켰다. 부유한 모험가들이 TV방송과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다. 진흙과 부서진 나무 조각, 오래된 배 잔해 몇 개가 올라왔을 뿐 황금은 없었다. 투자자들은 지도자들을 고소했고 언론은 보물 사기극이라 떠들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바르강의 강바닥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탐사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20세기 말 루이 16세의 보물은 현실의 재산이라기보다 반쯤은 전설, 반쯤은 신화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금괴의 행방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왕정 몰락의 은유였다. 루이 16세의 통치는 단두대에서 끝났다. 그가 잃은 것은 왕관만이 아니라
그 왕권을 상징하는 재산이었다.